전 세계인들은 한국이 숨기고 있는 더러운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심각한 외국인 차별 국가라고요. 미국의 명문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한 의문의 학생이 한국의 비밀을 밝히겠다며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위를 하는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된 전 세계의 학생들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학교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칼라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태국 출신인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 제가 태국에서 상당한 부자인 줄 착각하곤 하는데 사실 저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부자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학생이죠. 미국 최고의 명문대에서의 생활은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태국이라는 동남아 국가에서 평생을 살다가 미국이라는 큰 물에 나오니 뭔가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바로 미국에는 겉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한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민족 사회지만 미국 대학교에서 무리지어 어울리는 학생들을 보면 전부 백인은 백인끼리 그리고 동남아시아 학생들은 동남아 학생들끼리 다니며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중국 학생이면 중국 학생들끼리, 일본 학생이면 일본 학생들끼리 다니면서 꼭 같은 국적끼리 모여 다니곤 했죠. 저는 이러한 은근한 차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동남아 학생들보다는 백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거든요. 태국은 동남아의 맹주라고 불리는 국가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매우 선진적인 국가며 비교적 잘 사는 편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견될 정도로 발전된 국가인데 제가 왜 동남아시아에 묶여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고 뭔가 다른 동남아 학생들과 같이 다니는 게 쪽팔리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오직 한국인들만은 미국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 학생들도 자신들끼리 다니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어도 한국인들은 어느 무리와 어울릴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백인 무리에 낄 수도 있었고 다른 국적의 학생들의 무리에 낄 수도 있었죠. 제가 백인 무리에 끼려고 할 때면 이들은 은근슬쩍 저를 배척하려고 하곤 했지만 오직 한국인들만은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난리도 아니었고 미국 학생들은 한국인들만 보면 서로 말 한 번 더 걸어보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태국 내에서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내에서만 유행하고 있는 줄 알았던 한국 문화는 전 세계 유행의 중심이라고 봐도 무방한 미국에서까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니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제게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국제적인 입지면에서도 그렇고 영향력 면에서도 그렇고 태국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버금가는 강력한 국가였음에도 전 세계적인 관심과 좋은 대우는 늘 한국이 가져가곤 했거든요. 20세기 중반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명 그때만 해도 태국은 한국보다도 훨씬 잘 살았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어른들은 한국을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뒤처졌다고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아시아를 지배하고 세계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뽐내고 있다니 이건 지금의 태국의 상황과 너무나도 대조되어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태국은 오랫동안 동남아시아 내 지역 리더로 여겨져 왔으며 역사적으로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통해 지역 정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동남아시아 내 리더십 역할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우수한 정치적 안정성 등은 태국이 지역 우월감을 갖게 만들었죠. 그런데 한국은 순식간에 동아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엄청난 강대국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태국을 존경하던 다른 동남아 국가들마저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태국마저 한국의 지배력에 굴복하며 한국이 확립한 아시아 질서를 따르고 있다니 저는 한국이 태국의 과거의 영광을 앗아가버린 것 같아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한다는 미국에서마저 한국인들은 늘 대우받고 있다니 심지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K-팝이 흘러나오고 있고 미국 번화가에서는 한식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여학생들은 한국식 화장법과 패션으로 캠퍼스 내를 활보하고 다니다니 저는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해버린 한국에
엄청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을 가장 싫어했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성형과 피부 미용에 미친 국가로 백인들을 숭배하고 자신들이 백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재수없는 국가기 때문이죠. 솔직히 저는 동남아시아 사람답게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키고 컸고 웬만한 백인들보다 얼굴도 하얗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인종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오직 한국인들만은 백인들보다 얼굴이 하얗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동남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얀 얼굴을 몹시 선호하고 아무리 밥 먹을 돈도 없는 가난뱅이더라도 미백 화장품만은 반드시 바르곤 하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피부에 더욱 열등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은 전부 성형수술로 키를 늘린 것이고 얼굴에 하얀 물감을 바르고 다니기에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선동을 이어나갔죠. 그런데 화가 났던 건 이러한 선동은 좀처럼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을 욕하니 서양인들이 먼저 나서서 한국인들의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칼라야, 제발 그만 좀 해. 내 열등감에 섞인 도넘은 한국 비하는 도저히 못 들어주겠거든. 한국인들은 원래 백인들보다 얼굴이 하얗고 아시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큰 민족이야. 백인들은 사실상 하얗다기보다는 빨간 피부를 가졌는데 한국인들은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정말로 하얀 피부를 가졌지. 너를 비롯한 몇몇 태국인들은 피부색에 대한 열등감이 매우 심하고 그러한 열등감을 한국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내곤 하던데 이건 너를 위해서라도 좀 고치는 게 어때? 그리고 너야말로 같은 동남아 학생들에게는 막대하고 백인들만 보면 아부하곤 하잖아. 또 피부톤과는 맞지도 않는 미백 화장품을 피부에 덕지덕지 발라서 어두운 피부색을 가리려는 것을 보면 너야말로 명예 백인처럼 보여. 한국인들은 혼자 다니는 동남아 학생들만 보면 먼저 챙겨주고 약자에겐 오히려 베푸는 착한 사람들이던데 도대체 너는 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서구권 학생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거라고. 저는 그들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나 친해지고 싶고 우러러보던 서구권 학생들, 이 전부 한국의 편만 들어주는 것을 보고 더욱 열등감에 불타올랐죠. 그러다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태국 국적자들을 명확한 사유 없이 추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태국인들은 적법한 서류를 전부 챙겨서 한국 공항에 입국했음에도 한국은 그저 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전부 추방했고 심지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도 멋대로 구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명백한 차별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터진 이상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죠. 한국은 태국의 영향력과 지위를 뺏어간 것도 모자라 이젠 태국인들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노예처럼 다루다니 저는 한국 따위가 감히 태국인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 미국 내 태국인들이 모여서 한국의 차별 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는 시위를 하고 있었기에 저 또한 반한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위는 하루도 못 가 전부 해산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태국인들의 시위를 본 다른 사람들은 이건 오히려 태국의 잘못이고 가해자인 주제에 반한 시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뻔하다며 저희의 시위를 강제로 저지했거든요. 이봐, 한국과 태국 간의 문제는 이미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어.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절대 다수가 불법 체류의 목적으로 입국하고 실제로 80%의 태국인 입국자들이 불법 체류 상태가 된다는데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냐? 그리고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약물 밀수나 약물 재배, 심지어 공장까지 지어서 약물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다고 해. 이런 수준 낮은 범죄 행위로 한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한국은 인종차별의 국가라느니 국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느냐는 망발을 할 수가 있지? 미국만 봐도 그래. 미국은 불법 체류자들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각종 약물 범죄에 가담해서 난장판을 만드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요건을 엄청나게 강화한 상태야. 실제로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미국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죄다 추방당하고 있지. 그런데 태국인들은 한국보다도 더욱 철저한 입국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미국 보고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왜 한국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사실 미국은 다민족 사회기에
저희의 시위를 막은 건 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라고 해도 무방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인들이 먼저 나서 편을 들어준다는 점에 엄청난 부러움과 질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던 저는 이내 한국을 무너뜨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죠. 그건 바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태국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닌 다른 국적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반한 시위를 한다면 전 세계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사실 이러한 시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백인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저희를 도울 백인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같이 다니던 동남아 친구들을 시위에 이용했다가 반한 시위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지면 그제야 백인 학생들을 섭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업을 마친 뒤 동남아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했죠. 그곳 강당에는 다른 백인 학생들도 많았기에 저는 혹여라도 다른 백인들이 반한 시위에 동참해 줄 수도 있을까봐 더욱 기세 좋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한국의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 강화는 그저 태국이라는 나라만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동남아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할 문제야.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자신들의 아래로 보고 있는 인종차별의 국가고 만약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차별을 받게 될 거야. 너희는 언제까지 한국의 차별만 당하면서 살 거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국에 항의를 할 때야. 그런데 동남아 출신의 친구들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캄보디아 출신의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칼라야, 이제 그만 좀 해. 이건 한국이 태국을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잖아. 그리고 한국이 태국인들에게 차별을 가했다고 치자. 그런데 태국은 한국과 다를 게 뭔데? 태국인들도 미얀마나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에게 차별을 가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캄보디아인들은 태국에 일을 하러 가서 법적 보호나 권리를 거의 얻지 못한 채 장시간, 저임금, 신체적 학대 등 끔찍한 노동 조건을 견뎌내고 있어. 국제노동단체와 인권단체는 특히 어업에서 태국의 현대 노예제도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지만 태국은 이 악물고 무시하고 있지. 꼭 근로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야. 태국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들의 관광료 과다 청구, 사기, 뇌물수수 등의 범죄가 만연해 있고 많은 관광객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착취당하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낀 사례를 기록하고 있거든. 그리고 태국은 돈이 많고 남에게 잘 베푸는 한국인들에게 특히나 많은 사기를 치고 있는데 태국이 과연 다른 국가들에게 차별을 받았다며 시위를 할 염치가 있다고 생각해? 오히려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법한 대우를 해주고 임금과 근로시간 또한 철저하게 지키며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오죽했으면 우리 캄보디아인들은 가까운 태국을 놔두고 죄다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을 정도고 다들 한국인들의 호의적이고 배려심 깊은 태도에 감동을 받고 있으니 한국과 태국 중에 누가 차별적인 국가인지는 뻔하다고 할 수 있어. 심지어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과도한 관광료를 청구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나서 사기를 치기는커녕 외국인들에게 관광료를 할인해주거나 내국인보다도 더 큰 혜택을 주는 등 오히려 내국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국가야.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호의적이고 외국인 친화적인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지. 당장 SNS만 확인해도 그래.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특히 최근 한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반태국 정서가 커지고 있거든. 전 세계인들은 태국의 관광객에 대한 범죄, 사기, 외국인 혐오를 묘사한 동영상과 게시물을 올리며 한국의 편을 들고 있고 태국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도대체 태국인들은 왜 그러는 거야? 그녀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사람들은 전부 친구일 줄 알았는데 이들조차 전부 한국의 편에 서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서는 백인 친구들이 전부 저희의 대화를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더 큰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다른 동남아 출신의 학생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악을 금치 못할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지만 솔직히 우리는 태국이 동남아의 왕이라며 허세를 부리는 꼴이 정말 안 이꾸었어. 태국은 동남아에서나 잘 사는 국가지 사실 우리와 똑같은 개발도상국일 뿐이잖아. 그런데 태국인들은 꼭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건 절대로 못 참곤 하더라. 그리고 한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며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었다면 태국은 우리를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아 놓고 필요할 때만 형제라며 찾고 있지. 그러니 태국이 동남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야. 한국을 좀 봐봐.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경전철 및 고속철도를 건설해 줌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에 큰 투자를 해줬어.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운송 효율성과 연결성이 극대화돼서 인도네시아는 크나큰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었지. 또한 한국이 외국인 투자를 통해 베트남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건 이젠 모두가 아는 상식이 되었는데 삼성과 현대, LG와 같은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베트남의 기술 및 제조 부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했지.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야. 한국은 48번 국도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캄보디아의 도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캄보디아의 교통망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했거든. 아마 한국이 아니었다면 캄보디아는 아직도 포장된 고속도로도 없어서 흙밭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을걸? 미얀마는 또 어떻고? 한국은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정치적 위기와 인도주의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미얀마에 긴급 식량 지원과 의료물품을 제공했거든. 이러한 도움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금껏 계속되며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수백만의 미얀마 인구들을 구원해 주었기에 지금도 미얀마 내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다고 해. 이뿐만이 아니야. 동남아는 특히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데 한국은 그때마다 상당한 금액을 모금하여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거든. 필리핀의 태풍 라이가 몰아쳤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 필리핀은 정말 국가 자체가 망하는 게 아닐까 싶었을 정도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말았어.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재민들을 내팽개쳤지.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한국은 필리핀의 수재민들을 위한 아낌없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고 구호물품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복구활동까지 지원해주는 믿기지가 않는 도움을 베풀어줬지. 이처럼 한국이 남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우니 동남아 국가들은 자연스레 한국을 존경하고 리더로서 따르게 된 거야.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하나같이 한국을 따르고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니 한국은 자연스레 글로벌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한국의 지원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게 되었던 거지. 한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것은 이들의 기술과 경제가 탄탄한 것도 있지만 약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아낌없이 베푸는 착한 마음씨가 선행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건 태국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질 뿐이었습니다. 사실 태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무시하기만 할 뿐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알게 모르게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이게 바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인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이 구겨진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들 앞에서 뭔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에 휩싸였죠. 그래서 제 열등감의 총구는 엄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과 동남아인들 그리고 백인 학생들까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한국인 진영에게 시비를 걸어버린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큰 그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압박감에 못 이겨 그에게선 안 될 말을 해버리고 말았죠. 이봐 한국인, 한국은 가난한 국가고 인종차별 국가일 뿐이야. 너희는 선진국인 척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현실은 동남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별 볼 일 없는 국가일 뿐이잖아. 그런 주제에 왜 태국인들을 차별하는 거지? 저는 입을 열자마자 곧바로 후회하고 말았지만 상황은 이미 벌어진 뒤였죠. 그런데 진혁은 제 말을 듣고는 피고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태국은 왜 그런 가난한 국가인 한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야? 한국은 태국의 철도 인프라를 깔아주었고 각종 재해 인프라와 병원까지 지어줬는데 돌아오는 건 비난뿐이라니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다들 한국에 고마워하던데 태국은 대체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어. 너 방콕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누가 깔아준지 알아? 바로 현대 로템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야. 태국은 고속철도를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한국의 도움 덕분에 철도 인프라를 갖게 된 거지. 매일 수백만 명의 방콕 통근자들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통근하게 해주고 또 방콕과 나콜라 차시마, 라용 같은 도시를 이어 태국의 경제 발전의 시작을 알리게 해준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한국이 없었으면 태국은 주요 경제구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없어 심각한 경제 문제와 빈부격차 문제로 발전 자체를 할 수 없었을 거야. 수완나품 국제공항과 돈무안 국제공항은 어떻고? 이건 전부 한국이 현대화 시켜준 공항으로 원래 두 공항은 다 무너져가는 컨테이너 그 자체일 뿐이었어. 하지만 한국은 태국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공항의 최신화를 전적으로 도와줬지. 하지만 한국이 태국에게 준 가장 큰 도움은 따로 있어. 바로 한국은 태국이 더 이상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해 인프라를 깔아줬기 때문이야. 원래 방콕은 홍수 취약 지역이고 비만 왔다 하면 도시 전체가 잠겨서 큰 피해를 보곤 했어. 하지만 한국은 이런 방콕에 배수 인프라와 조기 경보 시스템, 물 전환 채널을 보급해 주었고 이러한 기술 덕분에 방콕은 더 이상 홍수로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지. 특히나 한국이 설계한 자동 홍수 장벽은 매년 몬순과 태풍으로 상당한 인명피해를 보던 태국을 완전히 구원해 주었고 결국 한국은 수십만 명의 태국인들의 목숨을 구한 것과 다름없어. 그런데 태국은 그런 한국을 욕하고 있다니 아무래도 한국 정부가 그동안 태국에 지원을 해준 건 다 헛된 일이었나 봐. 그리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방콕 출신 아니야? 나는 너희 마을에서 해외 봉사를 해봐서 잘 알거든. 너희 마을은 상당히 가난한 마을로 한국이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줬지. 또한 내가 알기로 네가 미국에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도 한국이 도와줬기 때문인 걸로 아는데 내가 받는 유학 장학금 자체가 한국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거잖아.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은 한국이 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지원해주는 돈인데 너는 이러한 한국의 도움을 원수로 갚는구나. 이제는 한국도 배은망덕한 태국에 질려버려서 지원금을 아예 끊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너처럼 고마운 줄 모르고 도리어 한국을 욕하는 이기적인 태국인들이 생겨나니까 다른 착한 태국인들이 혜택을 못 받고 꿈을 펼치지 못하게 된 거야. 너는 태국에 자라나는 미래 인재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꼴이고 한국은 태국을 지원해줄 돈으로 다른 착한 동남아 국가들을 지원해주게 되겠지. 진혁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백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저는 짝사랑하던 진혁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또 그동안 한국의 지원을 받아온 제가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한국을 욕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현재 저는 그나마 같이 다니던 다른 동남아 친구들조차 전부 떠나가서 매일같이 학교에 혼자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게나 형제라며 부대끼던 다른 태국인 학생들 또한 제가 왕따가 된 뒤에는 저를 은근슬쩍 피하는 눈치기에 저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에 혼자가 되어버려진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